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5일 오늘은 화요일 방송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시장이 하락했죠? 네, 어제 시장 하락하는 걸 보면서 밀사의 세뇌당해서 샀는데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 올라갈 때는 다들 조용하고 계셨잖아요. 이 급등에 당연하다는 듯이. 근데 이 정도 하락한 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대재앙이 벌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약간 또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물론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없다가 조정을 보이면 지금부터 조정의 시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AI의 큰 그림에 있어서 지금 갑자기 또 밸류에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라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시장에서 불쑥 꺼내서 가만히 있다가 밸류에이션 이렇게 하고서 옐로우 카드를 준 것 같습니다. 어제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향후 가이던스도 좋았지만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이클 버리가 숏포지션을 팔란티어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 숏포지션도 많이 들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뭐 이전부터 올 초부터 샀어요. 그래서 그분도 계속 지금 손해예요, 손해. 엔비디아가 올랐기 때문에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더 이제 비중을 늘려서 어떻게든 좀 만회하려고 하겠죠. SNS까지 오랜만에 올린 거 보면은 그분도 약간의 좀 이제 시체물을 똥줄이 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테슬라도 많이 빠졌는데 그 노르웨이 쪽에 있어서의 연기금이 그 머스크 보상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테슬라의 이 오르고 있는 주가의 발목을 잡게 되는 원인이 될지 밤새 있었던 다양한 붉은 빛깔, 제가 또 오늘 또 빨간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붉은 빛깔의 테크주들의 움직임,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좋다라기보다는 그래도 테크주 중심의 하락이 보였고 그 중에서 여러분 애플이 또 올랐어요. 이것도 굉장히 또 테크주 하락에 이례적이다. 약간 AI가 덜 묻어서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들 월간 뉴스레터를 통해서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하나증권 역삼지점 김세한 차장을 모시고 크립토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많이 누그러지면서 밤사이에 비트코인도 지금 10만 달러를 하회를 했죠. 지금 그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은 왜 달러로 안 나오지? 우리나라 6% 맞아요. 10만 달러라 붕괴가 됐습니다. 6% 이상 급락을 보였고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알트코인의 하락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오늘은 이제 하락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올 텐데요.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밤사 있었던 소식 월간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팔란티어가 어제 본장에서 딱 그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하자마자 네. 팍 쏘더니 확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장에서는 장중에 9% 이상도 급락을 했죠. 10%뭐 10% 이렇게까지 가까이? 갔었어요. 예, 장 초반에 그렇게 갔었고 네. 그리고 장 시작하고 나서 한 5% 정도 낙폭 줄였습니다. 5, 6% 정도. 네. 그래서 그래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고 이렇게 딱 일어나 보니까 또다시 이게 8, 9%까지 늘어나 있더라고요. 하락폭이. 참 괴롭습니다. 예. 왜 괴롭느냐? 왜? 이 하락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거를 굳이 네. 다시 밸류에이션 얘기하고 네네네. 또 버블 얘기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요. 하락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제가 뭔가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은 네. 그리고 뭐 팔란티어만 빠진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도 꽤 많이 지금 밀려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도 많이 밀렸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하락들을 뭔가 이게 트리거가 이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사실 팔란티어 때문에 하락했습니다라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밤에 계속 고민을 했죠.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실적이 나빴나? 아닌데? 그러면은 뭐 가이던스가 나빴나? 아닌데? 그러면은 뭐가 안 좋았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약간 스노우볼이 굴렀다고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FOMC에서 나왔던 결과 그리고 미국에서 뭔가 조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열음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하락한 날 제가 막 굳이 이유들을 찾게 되거든요. 굳이 이유들을 찾게 되는데 그게 사실 굳이 찾다 보면 결국 며칠 지나면 별거 아닌 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락의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그런 근거들을 뭐 뉴스들을 좀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까지 제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은 사실 뭐 종목 얘기보다는 이 시장의 어떤 성격과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또 샀는데 LI 저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이제 후회를 하자면은 조금 일찍 산 게 후회되지. 근데 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딱히 후회는 안 하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뭐 지금의 간밤의 하락은 그렇게까지 뭐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하락이 아닌가 싶어서. 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을 뭐 크게 걱정하고 막 뭐 시장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일단은 뭐 하락이 시작이 됐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니까 지금 상황을 명확하게 정의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제가 조금 한 10분 일찍 캡처를 한 거라서 네.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네. 나스닥이 2%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뭐 러셀 2000 역시나 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일단 약간 좀 힌트가 있지 않나요? 어떤 힌트요? 이게 만약에 시장에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면 이렇게 나뉘면 안 돼요. 다 빠지죠. 예, 빨간 다 팀, 초록 팀으로 나뉘면 안 됩니다. 그쵸, 빨간 팀. 예, 모두가 빨간 팀이어야 되는데. 홍팀, 청팀. 예, 이렇다는 거는 네. 저는 일단 항상 이 상승하는 장에서도 이 로테이션은 항상 일어나거든요. 아, 그쵸. 예, 조정을 받고. 로테이션? 그러면 어떻게 다시 저 바톤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옮겨간 거죠. 네, 살짝. 예, 옮겨간 거고. 네. 만약에 시장에 진짜 뭔가 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은 저는 이래서는 안 되는 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기에 끝나면 네. 예, 그런 전제는 좀 달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최근에 사실 현금은 뭐 트래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을 많이 비축해 놨다더라라고 하면서 뭐 결국에는 뭐 트래시를 계속 비축해 놓은 거네 하면서 우리가 좀 무시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요 종목이 2.4% 올랐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또 현금을 또 추앙해주는 그런 분위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진 분위기를 우리가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락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나라는 근본적인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리를 좀 봤죠. 네. 금리가 혹시 계속 발작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다행히도 금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멈춰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4% 초반대 네네네. 지금 보이고 있죠. 예, 이게 계속 치솟았으면 저는 진짜 시장이 지금 불안해하는구나라는 걸 좀 더 크게 느꼈을 텐데 네. 여기서 좀 멈췄기 때문에 FOMC 여파가 일단 요 정도까지 해서 좀 마무리가 된다면 저는 내일부터는 조금씩 이제 수습하는 장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계속 이게 달러가 100선을 노크를 하더니 뚫었어요. 지금에는 결국 100선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환율 측면에서도 고려를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선호도 측면에서도 일단 단기적으로 계속 달러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뭐 불안함을 지울 수는 없죠. 근데 금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전자산이 금인데 맞아요. 금은 떨어지니까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달러가 100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라는 자산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하락세가 보였다지 네. 이게 위험자산, 안전자산도 이제 나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참 이 시장 자체의 어떤 그 설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장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다 이게 불안감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기본적인 전제는 많이 올랐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전제예요.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달러와 금리는
많이 좀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것 같고 이게 로테이션이면은 다 설명이 되기는 하죠. 일단 지금까지는.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공급 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60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뭐 시장에 어떤 뭐 지정학적 위기가 그렇게 또 크게 발생한 건 아니다. 뭐 간밤에 그런 뉴스도 있긴 했어요.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어떤 타격을 생각하고 있다. 군사적인 타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일단 생각하고 있다라는 단독 보도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내용에 넣지는 않았고요. 유가가 그대로 좀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뉴스였으면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금도 이제 밈자산이다라고 이제 박병창 이사님 말씀하셨었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이 어제 선반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먼저 움직여요. 그러게요. 네,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미장이 따라오곤 하는데 네. 뭐 과연 오늘 우리 장이 먼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어제는 골드만삭스더니 오늘은 모건 스탠리가 경고를 했어요. 아, 어제 그 내용 그대로예요. 아,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인데. 네. 왜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의 여파를 설명하려면 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얘기가 네. 어제 본장에서 영향을 미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단기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던 거 혹시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금리, 그러니까 FOMC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12월 금리 인하의 불투명성.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QT를 10월부터 하기를 기대했는데 QT 중단을 12월로 전망을 했었던 그 부분들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셧다운. 아, 이거 셧다운 좀 어떻게 멈춰주면 안 되나 싶어요. 지금 이제 35일 된 건가요? 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35일 아마 거의 다 채웠을 겁니다. 지금 34일 몇 시간일 거예요. 네. 34일 한 20시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뭐 시장의 어떤 동력을 좀 잃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노우볼이 계속 구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어제 보여드렸던 지표인데 PMI도 조금 애매하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장에서는 약간 좀 애매한데 이렇게 증시가 갈 수 있나? 라고 하는 과정에서 스노우볼이 이렇게 크게 뭉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 CEO가 동시에 조정이 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 수 있죠. 저에게는 그쵸? 우리도 다 했어요. 맞아요. 분명히 단기적인 조정 있을 거다. 어떻게 매일매일 올라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자꾸 스노우볼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 네. 거죠. 아, 이랬다가 요런 얘기 들어왔다가 요런 얘기 또 신경 쓰이네. 음. 그러니까 이게 굴러서 그쵸. 이런 하락을 좀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가장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이슈는 이거였죠.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사실 이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시장. 그니까요. 마이클 버리가 언제적 버리예요. 이게 그리고 3분기까지의 결과거든요. 이 13F라는 게. 그러면은 지금이 11월인데 손실 많이 봤어. 그 맞아요. 사람이. 이 사람 손실 많이 봤어요. 지금 왜냐면 그래가지고 SNS 올린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이거 그 본인 그 포트폴리오에 네. 그 풋옵션을 66%를 베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3분의 2를 지금 팔란티어 하락한다에 베팅을 해놓고 3분기 내내 이러고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9월까지. 근데 지금 11월이잖아요. 네. 11월 실적 발표 앞까지 팔란티어가 계속 올랐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200달러 손실 많이 돌파하면서. 봤어.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장에서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때로는 답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얘기하는 말이죠. 예, 라고 자주자기. 했는데 그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본 참여자들이 마이클 보리가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13F 공개된 걸 보니 팔란티어를 저렇게 많이 숏을 쳤어? 그러면은 이렇게 이 트리거가 되겠네 하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냥 예. 다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 이제 네. 뭐 잠재되어 있었던 이제 시장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네.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다 이런 것들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지 않나.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네. 있고요. 근데 뭐 굳이 그 이유를 또 찾자면 왜 그렇게까지 그러면 공매도를 66%나 비중을 태웠을까? 밸류에이션 따지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팔란티어 밸류에이션 이거 보시면은 뭐 200배 넘는다라고 하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오늘 10% 빠지면은 그 밸류에이션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과도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반박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하면 팔란티어의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고. 적정 주가. 예. 그리고 엔비디아도 같이 그 풋을 쳤단 말이에요. 엔비디아는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엔비디아는 그리고 더 일찍부터 샀대요. 그 풋을 1분기부터 차곡차곡 모아오니까 많이 힘드시겠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SNS도 안 하다가 한 2년 만에 그 올린 거라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여론을 어떻게든 조장해야 되겠다. 예. 그런 그렇게 말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거죠? 괜찮아요. 전 벌이랑 아는 사이가 아, 아니니까. 별 사이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예, 그쵸. 단기적으로. 근데 이게 제가 뭐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빠지는데 이게 혹시라도 뭐 S&P 500에 뭐 한두 달 정도 선행을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나스닥 S&P 예. 미국 시장에 근데 이게 10월 6일에 12만 5천 달러였다가 12만 6천 달러였다가 지금 10만 달러를 한 달 사이에 하회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제한적인 유동성 안에서 시장이 워낙에 주식이 좋다 보니까 그쵸. 코인보다 주식이다 이런 그쵸. 부분들이 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지금까지는 그 제한적인 유동성 안에서 AI에 몰리는 돈이 너무 그렇죠. 막강하니까 AI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로직이 그 합리적이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면 FOMC에서 조금 애매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유동성이 더 늘어나야 AI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가고 다른 종목들도 가고 저 밸류에이션도 정당화가 되고 이거였는데 근데 거기서 막혀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런 데다가 이제 또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현금 나는 많이 축적해놨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서 버핏 형님이 또 맞으셨나, 맞추셨나 이런 얘기가 또 같이 계속 연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는 계속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었다. 시장 그것도 좋았던 맞아요. 그 사이에서도. 예. 저는 계속 약간 반대로 대변을 하게 돼요. 좋아요. 예, 네. 저는 좋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셧다운 보면은 네. 그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은 네. 여러분 그게 나와요. 34일 17시간 17분 17초 지금 지나고 있다고 딱 홈페이지에 나오고 그 막 시간 적어놨죠. The work never stops 뭐 이런 글도 있고 그러니까 네. America is back. 그러니까 계속 백악관에서도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셧다운 돼도 이제 일 멈추지 말아야 되고 계속 미국을 다시 뭐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엄청나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예전에 셧다운 막 했을 때는 이게 문제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뉴스 헤드라인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사실 최장 기간하고 거의 이제 겹쳐지게 되게 되고 어쩌면 더 넘게 되는데 네. 그것보다 좀 악재가 셧다운발 내용이 좀 적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었죠. 정보 컨트롤이 예.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아. 자, 이어서 마이클 버리의 배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거는 이제 하락의 이유들을 제가 이렇게 쫙 정리를 한 거고 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화가 난 우리 카프 CEO, 알렉스 카프 CEO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빅쇼트는 뭐 빅쇼트는 아니죠. 예, 빅쇼트 투자자인 마이클 버리의 베팅은 미친 짓이다라고 강력하게 Crazy. 예. 저 주먹 불 끈진 거 보이시죠? 아니 제가 인터뷰를 캡처를 하는데 주먹 쥐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쳤어. 화가 미쳤어. 나가지고 물론 본인 기업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네. 그 본인 주관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제스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네, 합니다만 사실 실적이 이 정도로 잘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당하는 건가 싶은 그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팔란티어는 미국과 동맹국에 불공평할 정도의 그런 기술적 이점을 제공해온 실용적 기업이다. 그가 공매도하는 두 회사 엔비디아 팔란티어가 돈을 벌고 있는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지금까지 주가 200달러까지 올라왔던 그 배경은 항상 그 역사에 공매도와 싸웠던 그 역사가 계속 있었거든요. 아. 공매도가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호실적을 내서 오히려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애널리스트들은 주가가 10달러일 때도 20달러일 때도 과대평가라고 하더라. 그래 200달러? 과대평가라고 하는 거? 이젠 이상하지도 않아.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 마지막 멘트가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모든 AI 기업이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실제 수익이 나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이거에 뭐 그 근거가 없으면은 뭐 그냥 이 사람 혼자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어제 말씀드린 대로 룰 오브 40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합쳤을 때 114점이 나오는 기업은 전 세계에 흔치 않아요.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이 정도의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동시에 가져가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14%까지 114점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 저는 일단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적 뭐 굳이 얘기 드리지 않아도 나무랄 데 없었던 실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팔란티어가 이제 그 기업 부문, 그러니까 정부 쪽으로만 하고 있었잖아요. 네. 예, 강했었는데 이제 상업 부문이 그래서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무려 121% 상업 부문의 매출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사실 원래 한 달 전에 시작이었으면 AI 랠리가 촉발될 수 있을 만한 저는 그 정도의 실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순자산 유지율. 이게 뭐냐면 순자산이 계속 유지가 이렇게 134%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은 팔란티어를 이제 팔란티어한테 우리 AI 관리 좀 해주세요라고 줄 섰던 그 고객들이 계속 지금 돈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의 지속성이 유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가 과연 저 정도의 밸류에이션 물론 얘기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저 정도의 공매도 공격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되는가 저는 사실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지금의 시장 상황이 과열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AI로 인해서 뭐 오픈 AI가 뭐 돈이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뭐 사인을 지금 무려 12개를 했네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이 정도로 딜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꼬여있는 실타래를 정리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이제 누가 누구의 고객인지도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거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근데 지난주에 FOMC가 뭐 물론 우리 마음에 안 들었지만 파월 의장이 딱 이 한마디 했거든요. AI가 버블이 아니다. 닷컴버블과는 다르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파월 의장까지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파월 의장님은 이제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은 또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 네. 분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로직이 잘못됐다면 AI가 버블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버블이면 파월 의장도 저 공식석상에서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아닙니다라고 했던 거를 또 실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파월 의장님이 사실 뭐 그 산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죠. 그렇긴 그렇기 하죠. 때문에 네. 근데 그분은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서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다르다고 했다고 나는 AI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맞아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보시면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역대급. 나쁜 게 아니라 이 3분기의 실적 성장세, 어닝 성장세가 지금 뭐 9월, 10월에 예측했던 것보다 폭발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높아진다는 건 결국 AI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고 네. 사실 뭐 지금까지 나왔던 그 실적들에서 그렇게 나빴던 게 있었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물론 꼬투리를 잡으면 나쁜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아마존, 구글 다 좋았잖아요. 네. 뭐 메타만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조금 빠졌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냈고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쏠림으로 인해서 AI만 저렇게 주가가 갔던 것으로 인해서 뭔가 좀 조정을 나왔고 그게 로테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고 짐 크레이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팔란티어랑 엔비디아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뭐 과열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 믿기 어렵다. 오늘날 당황하는 것은 소매 기업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기관들이 지금 놀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짐 크레이머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네. 지금 쫄리는 건 개인 투자자가 아니야. 기관이야. 못 산 기관이지.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 전에 그 포지션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좀 나오긴 했는데 네. 뭐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기관 투자자들의 뭐 기관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 팔란티어를 또 팔았거든요. 그래서 또 팔란티어의 낙폭이 좀 더 커졌는데 네. 빔 테라퓨틱스와 그걸 팔고 블리시라는 종목을 샀습니다. 블리시라는 종목은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관련주예요. 거래소입니다. 분리씨. 최근에 이름이 암호화폐 너무 시장이 좋아요. 안 좋죠?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팔란티어를 판 거예요. 아. 그리고 빔 테라퓨틱스는 그 바이오 종목입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성장주 두 개를 사기 위해서 팔란티어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도 수익을 많이 봤을 텐데 네, 그쵸. 좀 더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시장에 보이시네요.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도 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스트레티지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뭐 물론 속도 조절은 좀 했습니다만 추가로 비트코인을 지난달과 이번 달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디에 발을 맞춰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을 무너뜨릴 변수가 5가지 중에 소비자 연체율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중시해서 봐야겠습니다만 AI 투자 사이클이 악화됐나? 저는 빅테크의 캐펙스가 아니라고 대답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 수익률 급등,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4% 초반에서 안정이 간밤에는 좀 됐기 때문에 무역전쟁 우려만 없다면 지금 시장에서 뭐 그렇게까지 발작할 이유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골드만삭스가 모건 스탠리가 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했는데 뭐 지금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고평가지만 장기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지 시장에 대한 믿음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또 달았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CEO는 10에서 20%의 조정이 나오면 그거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내년에는 더 좋을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10에서 20%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저 정도 하락하면은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단어 몇 가지 올려주시는 패닉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 10% 20%까지 가면은 충분히 그러면 뭐 그럴 수 나오는 있죠. 거죠 단기적으로는.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긍정적으로 시장을 매수하는 관점을 가져가려면 어떤 타이밍들이 필요한가 하고 뉴스를 더 찾아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셔다운 때문에 비트코인이 못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을 낼 수가 비트코인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가 있어야 네. 올라가고 하는데 그게 막혀 있으니까 지금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힘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 지금 깨는 거죠. 이걸 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만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이 안 됩니다. 자꾸 지표가 안 나오니까 그쵸. 지표를 자꾸 예상을 하게 만들어요. 예측을 하게 만들고 이것도 사실은 뭐 정상적인 그 자보프닝 원래 그 졸투 보고서라고 원래 나왔어야 되는 게 안 나왔어요. 간밤에. 그리고 이제 뭐 인디드라는 기관에서 추측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자꾸 시장에 과연 금리가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불안한 감정이 들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일반 선거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방 선거 같은 건데 이게 트럼프 맘대로 잘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이 맘다니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뉴욕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런 것들 보면은 과연 지금 뭐 정부도 지금 문 닫은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일관성도 조금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는 것도 뭐 충분히 공감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또 베센트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관세와 관련해서도 오늘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서 또 좌초가 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더 커질 수가 있고 이거는 좀 이슈가 크죠? 예, 그럴 수 있죠. 네. 근간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셧다운 얘기도 하고 있고 뭐 블랙엘 칩이 구형이 되면 중국에도 판매를 할 수 있고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존중하고 있다고 뭐 시장을 달래고 있습니다만 크게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걸 들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믿어야 될 건 이 피어 앤 그리드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계속 지금 익스트림 피어랑 피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시 익스트림 피어로 밀렸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필요한지 과거를 복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사이에 그 점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금리 발작이 만약에 끝나간다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이제 조금씩 다시 안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금리를 잡기 위해서 베센트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네. 일단 단기적으로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그 불안감을 잡으려는 노력 또한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네. 네. 기업 소식 보자면 사실 팔란티어는 마이클 버리의 그런 공매도 이야기, 슈퍼지션 이야기뿐만 아니라 네. 월가에서도 의견이 살짝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좀 네. 엇갈려요.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뭐 목표가가 188달러도 있고요. 70달러도 있고요. 255달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란티어가 180달러 수준이죠, 주가가. 네. 160달러? 180달러. 원래 200달러 네네. 가다가 200달러 넘어가다가 여기서 고꾸라졌죠. 네. 이거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는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네요. 뭐 시간 관계상 요거는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프리스는 지금 목표가 70을 때려놓고 뭐라고 있느냐? 확실한 선택지를 가져가려고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를 높였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을 에이직 시장에 또 탑픽으로 또 꼽았습니다. 네. 근데 다 같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반도체는 실적을 좀 더 강력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선택지를 가져가려는 전략이지 시장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의견을 꺾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젠슨 황 CEO가 어느새 독일에 갔더라고요. 네. 와, 이 사람 몸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독일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대한민국과 독일의 공통점, 저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도 삼성, 현대 이쪽으로 몰아줬던 게 그 공정에서 AI를 했을 때 약간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팩토리 그 뭐 AI 팩토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서 그 독일로도 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 계속 뭐 피지컬 AI라든지 AI의 미래에 대해서 젠슨 황 CEO가 계속 테스트를 하고 홍보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재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적주 뭐 우버 뭐 사실 실적 좋았는데도 이렇게 6%씩 급락을 하더라고요. 너는 무슨 죄를 지었니? 죄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시장이 지금 안 좋은 거고요. 어. 근데 연브랜즈라는 종목이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연브랜주. 예, 요게 타코벨이랑 KFC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왜 그 뭐죠? 치폴레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이 20, 30대가 뭐 MZ 세대가 요즘 돈이 없다 이러면서 그쵸. 경기에 대한 우려, K자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연브레즈 올라가는 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막 K자로 인해서 이 MZ 세대의 그 타격이 많아지고 그래서 경기가 무너지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한숨을 돌렸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좀 안정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도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헬스케어 섹터는 좀 볼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화이자의 실적이 좋았는데 뭐 일단 이것도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윗골이 길게 달린 거 보면은 실적은 좋았는데 장이 안 좋아서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메세라 인수에 대해서 경쟁이 붙었잖아요. 근데 메세라는 화이자보다 노보노디스크 제한이 더 낫던데 하면서 21%또 폭등했어요.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제가 지난번에 바이킹 테라퓨틱스랑 헷갈려서 메세라가 뭐 임상이 좀 잘 안 됐다라고 자꾸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강력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계속 이렇게 최근에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오늘 뭐 테마성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테슬라의 칩 소식. 테슬라는 어제 밤사이 이야기가 많았네요. 네.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얘기도 좀 있고. 맞아요. 그래서 AI5 칩을 뭐 삼성전자랑 TSMC가 모두 생산하는 건 맞는데 뭐 각기 다른 버전으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테스트를 붙여서 뭐가 더 좋은지 뭐 이렇게 쓰려고 하나 봐요. 일론 머스크 CEO의 트윗이었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하락의 이유를 굳이 찾자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테슬라의 그 1조 달러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패키지를 반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6일에 이제 주주총회가 있는데 그걸 앞두고 좀 부담감이 전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노르웨이 국부 펀드라고 하면 되게 무게감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막상 1% 정도밖에 안 들고 있더라고요. 1.1%.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까? 과연 11월 6일에는 뭐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될까? 정말 안 돼서 부결돼서 테슬라를 떠나게 될까? 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맞부딪히고 있는 구간이라서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일단 11월 6일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상반기 저가형 맥북을 출시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사실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은 전반적으로 호재나 악재가 뭐 크게 통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매도세가 매도세를 부르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내일도 약간 좀 걱정되는 게 하필 또 아이온큐 실적이 나오네요. 엠러빈 실적이 나오고요. 아이온큐와 엠러빈의 실적 과연 좋을까요? 글쎄요. 예, 저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의 실적이 그렇게 막 시장을 막 들어올릴까? 사실 그렇게까지는 잘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구간은 맞는 것 같고요. 과연 그러면 다시 살 때가 언제인가 이런 기회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엿보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AMD의 실적 발표가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매출 수익 뭐 모두 가이던스를 상회했고요. PC 매출의 급증에 대한 전망을 하고 가이던스도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월가에서 기대하는 것에 있어서의 최고치를 상회를 하는 상황인데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2% 하락하네요. 예, 안 먹혀요. 실적이 좋아도 안 먹힙니다. 지금 시장이. 예.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좀 끌어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 먼저 하락했으니까 선반영이었으니까 예, 뭐 한번. 우리나라 좀 해줘야죠. 영차. 근데 또 이제 어제도 팔란티어가 올랐다가 빠진 영향이 있었으니까 AMD도 예, 주가 추이를 한번 애프터마켓도 그렇고 본장에서도 한번 네. 보도록 하겠고 관련한 자세한 실적 내용은 저희가 오늘 정리를 해서 내일 이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 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 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